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물건을 오픈할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기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만금 공공매립 물고 터졌다라는 기사 나왔지요. 그동안 이제 민간 자본한테 민간으로 넘겼어요. 보면은 이제 매립하는 부분이 있죠. 매립하는 부분을 원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다가 이걸 갖다가 민간한테 그거를 넘겼는데 민간이 사업성이 안 맞다고 해서 그걸 여태까지 보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을 하지 않고 질질질질 끌고 오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공약대로 어떻게 했을까? 이 민간 주도를 공공으로 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직접 개발토록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공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요? 상당히 다시 빨라지겠죠?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자 국제공항 지금 현재 국제공항에 대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지금 보면 자 국제공항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이제 언제 되냐면 이제 내년인가요? 다음 달 초죠?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지 이번 달 이게 지금 나온 자료가 언제냐면 11월 6일 날 나온 거예요. 11월 6일 날 나오니까 이번 달 다음 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다음 달 12월 달 초. 그러니까 12월 달 초에 이 새만금 여기가 새만금이 국제공항으로서 이게 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또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했죠?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하기 때문에 또 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타당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번에 다음 달에 분명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타당성을 통과를 해서 당연히 국제공항이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여당 야당 또 싸우는 겁니다. 또 이분들 서로 바끝 싸움 하는 거예요. 분들이. 왜? 자기한테 자기네 동네한테 하면 좋은 거고 남의 동네 하면 뭐야? 안 좋은 거죠.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항상 보면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렇지만은 이번에 정책적으로나 지금 현재 국가에서 드라이브 해주는 거나 또는 전 세계적인 국제 대회를 통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그 잼버리 대회 있죠. 1991년도에 고성에서 잼버리 대회 유치했죠? 네. 자,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할 때 그때 그 미시령 도로하고 그때 보면은 춘천 속초 간 잼버리 도로 있죠? 지금 춘천을 지나서 고성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개통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양양에 공항 있죠? 양양국제공항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조를 한 게 뭐냐면 잼버리 대회입니다. 이 잼버리 대회.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항상 뭐예요? 이 국제공항, 국제대회가 유치가 되면 국제대회가 유치하면서 그 주변 일대에 SOC 사업이라든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로망, 철도망, 공항 같이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평창의 동계올림픽, 그쵸?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내년에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성공리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철도, 도로, 맞죠? 지금 다 지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전철이라든지 맞죠? 그 이제는 개통식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또 이런 동계올림픽이 개최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릉 같은 경우도 남강릉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춘천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까지 포함해서 강원도 어떻습니까? 동계올림픽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서 춘천 개발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속초 있죠? 속초도 마찬가지로 춘천에서 속초까지 들어가는 이 고속철이 들어가잖아요. 고속철 역세권, 동해안권 역세권과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설 붐이 엄청 한참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렇게 강원도의 이 개발이 한 단계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뭘 보여줄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번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새만금의 개발,
새만금에 마침 새만금을 그러지 않아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 개발에 더 탄력을 받칠 거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민간이 주도했던 메릿 부분을 공공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금 현재 남북 1, 2, 3축, 동서 1, 2, 3축을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거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남북 2축 현재 개발 중에 있죠? 지금 보면 동서 1축, 동서 2축, 동서 3축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 1축 이미 방조제니까 그건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됐죠? 남북 2축 공사 들어갔죠? 남북 3축이 내년 상반기에 이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남북 3축까지가 진행이 되면 이제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의 어떤 이 간선도로망은 이제는 완성 단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완성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항이 다음 달에 이제는 착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항까지 얘기가 되고 지금 항만 같은 경우는 더 지금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는 철도망 얘기가 나오죠? 철도망 얘기가 나오는데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새만금 지역 내 철도 개설이 필요하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은 자, 새만금하고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KTX가 있는데 익산 KTX 역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익산 KTX 역사를 통해서 대하까지 연결되는 전철 있죠? 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적으로. 그래서 대하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새만금으로 진입을 하죠? 군산을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만금 안으로. 이게 지금 현재 철도 계획에 이미 잡혀져 있고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이.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있죠. 거기가 현재 도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철 계획까지 잡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죠? 전철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산 쪽에서 현재 익산 쪽에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동서 1축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동서 1축하고 연계가 되는 어떻습니까? 이 전철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익산 쪽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익산 쪽에서 정읍 쪽으로 내려오는 라인 있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남북 3축하고 연계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호남선 있잖아요. 이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자, 위쪽으로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현재 호남선이 받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에 동서 3축 있잖아요. 이 동서 3축하고 연계해서 뭔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새만금 지역 어떻습니까? 신태인에서 출발하는 신태인에서 부안, 읍 그리고 새만금 관광 레조용지 쪽으로 맞닿는 이 전철이 앞으로 왜 잼버리 대회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시 군의회 의장단협협의회에서 새만금에 열리는 2020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와 기업의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해서 새만금 전역을 잇는 철도 개설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조금 더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태인 하고 있죠? 자 신태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호남선과 새만금선이 만나는 크로스가 되는 어떻습니까? 뭐가 나와요?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신태인이 지금 땅값이 비싸요, 싸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싼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새만금이랑 큰 배후를 깨고 있는 지역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공이 많고 개발 여지와 개발 잠재력이 엄청난 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엄청 싼 편에 속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왜? 많이 알려져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땅값을 치고 올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새만금에 보면 있잖아요. 새만금에 이쪽 신태인에 보면 현황은 너무 좋아요. 알겠어요? 현황은 너무 좋은데 그 현황에 비해서 가격은 너무 싼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부안은 현황은 안 좋은데 현황에 비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안은 뭐 때문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니까 수요가 자극이 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값을 올린 거죠? 그런데 아직 신태인은 덜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덜 알려졌기 때문에 땅은 좋아요. 땅은 좋은데 덜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알겠어요?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가격이 점핑을 하게 되겠죠.
점핑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알려지게 되는 이런 계기는 뭘 통해서? 이런 새만금 철도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1918년도까지 150억 정도 투자해서 신태인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죠. 신태인에다가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추진해서 1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신태인을 개발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신태인은 개발 잠재력을 지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다가 향후에 어떻습니까? 더블 역세권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까지 존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안에 보면은 그 선언리 여러분들 최근에 선언리 땅 해보셨나요? 네. 선언리에 대해서 여러분 선언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언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부동산을 제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거는 앞으로 부안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될 땅이 선언리 땅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도를 일단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선언리는 앞으로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중에서 가장 부안에서는 가장 기대주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선언리 앞에 보면은 그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생산 녹지인데, 그 생산 녹지가 지금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되냐면 120만 원이 거래가 됩니다. 농지가 현재 농업보호구역 내에 농지 있잖아요. 생산 녹지가 주거지도 아닌데 120만 원 평당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대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그 생산 녹지 쪽으로 해서 나중에 공공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 그러지 않아도 버스터미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상권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새로운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면서 상권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터미널 있죠? 상업용지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해서 땅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땅값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땅값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예정을 땅값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보는 것은 이 선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부안군에서 제일 땅값이 올라갈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 아니면은 부안군이 현재 지금 6만 대 인구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부안에 인구가 한 50만 명. 그러니까 이 새만금 내부 개발 말고 새만금 외부에 인구가 한 어떻습니까? 한 48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 이 48만 명 중에서 이 부안에 한 2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돼요. 이 부안에만. 그러면 지금 인구가 6만 대 아니에요? 그 6만 대에서 26만 대로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3, 4배 정도 인구 수용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부안군에서 뭐로 됩니까? 부안시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안시로 가는 방향성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개발될 곳이 어디다? 바로 선운리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운리와 신태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겠냐? 이분들. 당연히 관련성이 있죠.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신태인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새만금 철도의 시작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시작점에서 뭐로 했냐? 분명히 이 철도는 전철 역사가 어디로 가냐면 부안읍 쪽으로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 어떻습니까? 새만금 관광 내조용지로 들어가겠죠. 맞죠? 당연히 부안읍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근데 이 부안읍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 부안읍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 선언리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부안 역사가 어디로 들어갈지는 예측은 제가 아직은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안 어떻습니까? 이 부안군청 바로 앞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보상해 주려면 땅값 비싸잖아요. 당연히 외곽 지역으로 신시가지가 뻗어나가는 쪽으로 해서 절대농지라든지 농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역사가 들어간다.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제가 향후 봤을 때는 부안읍에서 이쪽에 들어가면은 부안군청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맞죠? 왜냐하면 이 부안군청 위쪽으로 창북리하고 봉황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연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동서 3축 라인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은 향후에 또 역세권 개발에 힘올릴 수도 있는 지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태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선운리에 대한 부분들 오늘 제가 물건을 2개를 공개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네. 제가 여기 전반적으로 다 깔아드렸어요. 지금부터 내가 지적으로만 간단하게 같이 제가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
이 신태는 신태인 나름대로, 그죠? 사실 부하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맞죠? 여기 신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으로서 어떻습니까? 저평가가 돼 있으면서 상장할 것을 꿈꾸는 주식입니다. 알겠어요? 비상장 주식이면서 아직 안 알려졌지만 알려지게 되면 폭등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 신태인 땅은. 알겠습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값은 자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 할 때 지금 300만 원까지 육박했죠. 자 100만 원 했다고 해서 300만 원 안 됩니까? 되죠. 이 부분들이.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 주변으로 해서 개발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터질 때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임에 틀림이 없다. 어디가? 선언니가. 그쵸?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돈이 좀 적으신 분이 있고 많으신 분 있죠? 적으신 분들은 어디에 투자가 맞습니까? 신태인 쪽이 맞아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또? 부안 쪽이 맞아요. 자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핸들링 할 수 있게끔 제가 물건을 조금 제가 공개를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신태인 쪽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자, 요게 뭐예요? 남북 일축이죠? 그죠? 요게 뭐예요? 동서일축이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동서이축, 그 다음 동서삼축. 야, 가까이 오세요, 이쪽으로. 자, 요게 남북 이축이죠? 그 다음에 남북 삼축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맞죠? 남북 삼축인데 지금, 자, 여기는 공사가 완료가 됐죠? 동서일축은? 그 다음에 남북일축 공사가 완료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요 축은 현재 공사 중에 있죠? 동서이축 공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완료가 됐죠? 동서삼축.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현재 착공이 들어갔죠? 지금 남은 거는 뭐예요? 남북삼축 하나 남은 거예요. 남북삼축이 언제 얘기를 한다? 내년 상반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착공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나와서 지금 나오는 게 즉 공항이 있잖아요. 군산공항 확장을 하느냐? 여기 화포지구 있죠? 화포지구, 배후도시 화포지구에다가 신공항 위치를 잡느냐? 이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되든 새만금 개발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은 있다.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항만이죠? 신항만은 나중에 향후에 여기까지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항만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방교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수심이 깊단 말이에요. 그죠? 수심이 있기 때문에 큰 배들이 접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만 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만 16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16km에 가까운 요 지역을 이 바닷가를 전체적으로 항만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부산의 신항만보다 더 큰 규모로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위치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관광 레저용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변공원이 개발된 아리울이라는 신도시, 그 다음에 국제협력용지죠. 그죠? 개발된단 말이에요. 삼성이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여기에. 그쵸?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계속 나와요. 당연히 예전에 삼성이 안 들어간 이유가 당연히 매립도 안 된 지역에 삼성에서 민간인들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다 깔아주면은요,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수에서 10조 원 이상 투자가 되는 것처럼, 맞죠? 박현주 그 SF 펀드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 매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한중 협력 관계가 좋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바람을 타가지고 당연히 어느 민간 자본에서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맞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서양고속도로죠? 서양고속도로인데 이쪽에 보면은 뭐냐면 익산 KTX가 있어요. 익산 KTX에서 뻗어나가죠? 이렇게 장항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산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게 뭡니까? 새만금 철도예요. 대하에서 새만금 철도,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어디까지? 신항만까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신설이 된다고, 이렇게 신설돼서
이쪽 KTX하고 연계되는 철도 노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라인으로 했고, 지금 딱 보면은, 지금 현재 시급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 부분 아니에요. 요 부분, 밑에 부분. 네. 그 어디입니까? 이쪽 정읍 쪽에서 어떻습니까? 요 라인으로 해서, 여기가 뭐가 나와요? 여기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 하는 쪽으로 연결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관광 레저용지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향후에 볼 때는, 자, 지금 전철이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역사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복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쵸? 지금 여기 보면은 총호저 수지 끼고 있고 여기가 부안이죠. 네. 부안구청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쪽은 당연히 전철 역사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고 이렇게 바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 도시지역 있잖아요. 의복리 쪽. 네. 의복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맞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 전철하고 또 연결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라인하고 또 요 남북 이축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점점점 이런 얘기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의복리, 여기 의복리, 개화리, 여기 부안, 읍내, 신태에 연결되는 이 도시적 연결되는 이 라인들은 다 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떤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중에 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자, 항상 얘기했던 대로, 자,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16.6%밖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2.5%밖에 안 되죠? 작아요. 2.5%. 300억 평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땅 중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소한 면적 중에 잘 보세요. 자, 이 희소한 면적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이 되는 지역 있죠. 새만금 이렇게 배후 지역처럼 되는 지역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뭐 고성 이런데, 고성, 청평 이런데 다 어디냐? 청양 이런데도 다 주거지역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체 지역 중에서 개발이 되는 새만금하고 관련된 주거지역은 또 몇 프로다 있냐 이거예요. 또 그 중에서 계획도로든, 그쵸? 현황도로든 도로에 물려져 있는 땅은 또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매물이 나오는 땅은 또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심합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신태인이 여기 있네요. 그죠? 신태인이 어디냐면 요 라인이 KTX 라인이에요. 요 하단에 내려가면 여기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태인 KTX 정차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KTX는 정읍역사와 그 다음에 익산역사가 있죠. 익산에서 아까 이렇게 뻗어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뭘 하려냐면 정읍역사에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뻗어나가서 요 라인이 요게 뭐예요? 호남선이죠. 호남선입니다. 요 밑에서 가면 정읍 KTX에서 만나죠. 그쵸? 그래서 이 정읍 KTX에서 만나 정읍역사에서 호남선을 타고 어디까지 와요? 신태인 역사가 여기에 신태인 역사가. 알겠어요? 그럼 신태인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철도를 만들겠다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그죠? 이거를 이렇게 바로 갈지. 근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역사가 하나 들어온다 이거야. 신태인 역사가. 왜? 이렇게 환승이 되는 라인이잖아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인구가 아직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하나 전철역을 놔야 돼. 어디냐, 여기가 부안 군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창북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봉황리 일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부안 군청이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새만금 동서 3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당연히 개발 압력이 이 분청을 끼고 요 위쪽으로 강하지 않겠어요? 아, 생각을 해봐요. 왜? 창북리하고 봉황리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지역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동서 3축을 연계를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압력은 어디로 더 강하다? 위쪽으로 강하죠. 그러니까 군청을 끼고 어떻습니까? 도시가 개발이 확장이 되잖아요. 이 뻗어나가는 쪽에서,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쪽에서 가장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는 쪽이 어디다? 바로 선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여기가. 자, 선운리인데 여기 잘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포마제 저수지 있죠? 포마제 저수지 5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현재 어떻습니까? 공사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광교호수공원 가보셨나요?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 마냥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개발한 이 저수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당연히 이 저수지는 어떻습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안군과 이쪽과 이쪽에 있는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저수지를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봤더니 부안의 선언리가 여기야. 여기인데 여기 구마제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입지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또 선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500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고마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 선언리인데다가 군청 바로 위쪽으로 개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선언리가 도시적 중에서 팽창할 수 있는 가장 1순위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는 데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전철이 들어갔을 경우에 당연히 이 부안 군청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이 가장 싼 지역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생뚱맞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쪽 창북리하고 봉학리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내가 철도 노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다 하더라도 땡뚱맞게 여기에 전철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 부안구청을 끼고 요 위쪽에 있는 지역과 그쵸? 봉학리 위쪽 있죠? 이쪽 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어딘가 가운데 센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동서삼척 연계해서. 근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안군이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군하고 인접한 지역에 어떻습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선언리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두 가지 컨셉을 제가 오늘 그래서 물건을 이쪽 신태인 쪽 하나 물건하고 선언리 물건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 신태인 쪽으로 볼게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자, 신태인 보니까 어디입니까? 역사 아니에요. 그죠? 역사 봤더니 여기가 생산녹지네. 나중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면 더 규모가 커져야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 생산녹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들은. 알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왜냐면 환승센터로 들어가는 규모가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으로 해서 신역사가 다시 하나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요. 이 부분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령리 쪽 했잖아요. 그쵸? 인접한 지역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태인을 하면은 요 박스 있잖아요. 요 박스가 현재 지금 1라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1라인으로. 그리고 요 박스 있죠? 요 박스가 2라인으로. 그리고 요 박스가 아직은 3라인으로 개발되지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새만금 동서 3축 있죠? 요거는 새만금의 개발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또 순위가 이쪽으로 빨리 될 수도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간 놈이 늦게 갈 수도 있고 늦게 간 놈이 또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천전리처럼. 그러니까 개발 여건에 따라서.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냐면 지금 신태인 역사로부터 해서 어디로 뻗나가냐면 요 1라인으로 현재 개발이 됩니다. 먼저. 알겠어요? 1라인으로 개발되는데 지금 딱 볼게요. 1라인 개발인데 자, 신태인 역사를 끼고 지금 보니까 이게 도로가 뚫렸죠? 새롭게 뚫렸죠? 뚫렸죠? 이게 다 새로 뚫린 도로들이에요. 알겠어요? 다 새롭게 뚫린 거야. 그 다음에 어디냐면 어디예요? 바로 요 블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신태인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까처럼 여기 선도지구로 개발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개발할 때 가장 탄력성을 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면 틀림이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이 신태인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땅을 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모양새가 딱 보니까 길쭉하죠? 지금 여러분들 신태인이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 분양하는 가격이 얼마에 분양을 해요? 38만 원, 40만 원대까지 분양을 했죠? 근데 위치가 신덕리라든지 저쪽에 좀 여기보다 좀 떨어지는 위치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땅 모양이 어떻게 돼? 바나나 모양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바나나 모양처럼 생긴 이 땅을 싸게 사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적정 시세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위치에 들어가는 지역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지역에 확장이 되는 라인인데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싸게 잡아와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사실은 마음은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신테인리 중에서 이 지역은 50만 원 이상 합니다. 이 지역은 점점 가격이 지금 올라서 50만 원대 분양을 지금 40만 원대,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50만 원대 분양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지역을, 자, 지금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자, 1번 요 필지 있죠? 요 필지. 도로, 계획도로죠? 그죠? 요가 조금 도로가 지금 도로 안에 포함이 됩니다. 도로 안에 포함해서 이렇게 1번 필지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자, 2번 필지는 맹지죠? 자, 맹지를 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거기서 뭐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그냥 투자를 해서 여기가 무슨 주거지역이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안 합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3번 필지, 이거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자리는 있죠? 땅 모양 길쭉해도 어떻습니까? 요게 지적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뭐예요? 계획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거리 코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면, 자, 1번 있죠? 1번. 요 땅은 가격을 얼마냐면 34만 원. 평당. 자, 여기 4번 자리 있죠? 이것도 도로하고 접도 고려해서 요거 34만 원. 자, 여기 2번하고 3번 있죠? 요거는 얼마냐? 평당 24만 원. 요거는 맹지잖아요? 맹지니까 24만 원. 24만 원 곱하기 50하면 얼마예요? 요건 1200만 원, 1200만 원 밖에 안 되죠. 맞죠? 금액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자, 요건 2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1000만 원대, 2천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신시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바로 다음 차례인 신태인.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자, 볼게요. 자,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 노란색이 찍혀지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종이에요, 2종. 2종 있는데 바로 옆에까지가, 여기 바로 옆에는 붙어 있는 땅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는 2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따가 지적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알겠죠? 신태인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자, 이건 뭐야? 선언리죠, 그죠? 선언리. 자, 이거 선언리. 자, 선언리도 아까 다 설명을 다 했죠? 네, 간단하게. 자, 선언리 갑니다, 여러분들. 자, 선언리 가니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요 도로가 무슨 도로다? 이게 무슨 도로예요? 동서 삼축 도로죠? 이게 뭐예요? 고마제 저수지죠? 지금 보니까 부안군청 여기 있네요. 그쵸? 자, 부안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뭐예요? 이 도로죠? 새만금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도로 먼저 공사가 된 거예요. 이 도로가. 현재 지금. 그리고 요 도로 지금 확장을 하죠? 4차선 도로로. 그죠? 4차선 도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다 보상이 돼 있죠? 보상이 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땅은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언리에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도로하고 이 도로 만나는 코너 있죠? 코너 땅입니다. 코너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땅이죠. 그리고 신시가지가 이렇게 부안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신시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지금 있는 여기가 생산녹지인데, 이 생산녹지가 지금 평당 120만 원씩 거래가 되는. 생산녹지가. 왜 그러냐? 요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수혜지로 뜰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새만금 삼축이니까. 여기가 고마제가 있으니까. 맞죠?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동서 삼축과 그 다음에 부안구청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하단 쪽보다, 지금은 이 하단 쪽이 많이 개발이 진행이 됐지만, 향후에는 요 위쪽으로 새만금 동서 삼축하고 연계되는 쪽이 앞으로 땅값이 훨씬 더 중심 세력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만금 철도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딱 왔을 때 이게 어디로 갈지는 내가 예상을 못해요. 이거는.
하지만 위쪽에 있는 창북리와 이쪽에 있는 봉황리까지 연계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인구가 가장 많이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역과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요런 지역 어디, 이런 지역이 어디에? 농림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고마제를 끼고, 그죠? 고마제 끼하고 연계해서 저 봉황리 쪽으로 해서 어떤 위치를 좀 잡아서 요 주변 어디를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분들이 알겠죠? 분들이. 그리고 지금 요렇게 검은색 라인 있잖아요. 요게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부안구청을 끼고 요 안에 지금 내부 도로 막 다 뚫고 있잖아요. 새롭게 다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새만금 요게 개발 촉진지구 중에서 보니까 부안군 안에 주거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요 지역 있죠? 자, 요렇게 요 지역. 자, 요 지역이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개발이 이쪽은 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선운리라는 얘기예요. 선운리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속도감이 빨리 진행이 되는 이유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땅을 이렇게 전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잠깐만. 이제 이렇게 전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앞에 도로 있죠? 여기가 사거리예요. 아까 지금 코너 있잖아요. 위치에서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니까 여기 밑에가 있고 여기 지금 전으로 현재 쓰고 있고 여기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를 경계석으로 현재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들을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알겠어요? 사거리고 아까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이렇게 붙어 내가 이따 지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자 이번에는 컨셉을 좀 바꿨어요. 이번에 컨셉을 지금 보면은 저쪽에서부터 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은 아직은 보상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보상이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순서가 선언이니까 먼저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로를 중간에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낸다는 게 저희가 도로를 깔아주는 건 아니에요. 지적상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필지를 자 어떻게 나눴냐면 지금 여기 2번 필지 있죠? 이거는 나중에 보상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 3번 필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보상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요 필지 있죠? 3번 필지하고 여기 105평짜리 땅은 이 도로에 접해져 있죠? 계획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좀 더 비싸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 도로, 요 땅은 뭘 통해서 들어옵니까?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당연히 지분별로 배정이 좀 됩니다. 대신 가격을 좀 더 다운사이징 시켜요.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나중에 이쪽은 뭐냐? 나중에 부안에서 다 아파트들이 들어갈 땅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지금 도로에 접해져 있어서 지금의 가치대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